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3페이지 제4절 밸브와 펌프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밸브. 이 오일을 많이 또는 적게 보내기 위한 밸브.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출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 안전 밸브. 이 안전 밸브는 영어로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이 릴리프 밸브 또는 안전 밸브로 해서 시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안전 밸브는 압력 조절 밸브입니다. 그래서 상용 압력, 평상시 사용하는 압력의 125%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자, 안전 밸브는 상용 압력의 125%로 설정을 한다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상승 시 전 부하 압력의 140%가 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하를 싣고 상승할 때 그때 압력의 140%가 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 밸브는 상용 압력의 125%를 설정한다. 다음에 이 전체 부하에 의해 상승할 때의 압력의 140%가 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참고적으로 상승용 유량 제어 밸브가 나와요. 이 상승용 유량 제어 밸브는 상승용 전자 밸브에 의해서 조정되는 유량 제어 밸브를 통하여 탱크로 되돌아오는 탱크에 그 되돌아오는 유압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탱크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유량만을 제어하는, 그래서 상승용 유량 제어 밸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1번의 안전 밸브, 영어로 릴리프 밸브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3번에 역저지 밸브, 영어로는 체크 밸브죠. 시험 문제는 체크 밸브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체크 밸브는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일이 시네다 쪽으로 올라갈 때는 밸브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오일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오일이 밑으로 못 내려가게 밸브를 닫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답은 체크 밸브. 자, 오일이 올라갈 때만 밸브를 들어서 오일이 올라가게 그 역할만 해요. 오일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압이 떨어지죠. 그렇다면 카 무게에 의해서 카가 밑으로 하강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강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역저지 밸브는 브레이크 역할과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것도 과 있는 문제에
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 밸브, 역저지 밸브는 오일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강 주량제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가가 하강할 때에 오일의 압을 또 오일을 탱크로 되돌아오는 주량을 이제 제어하는 그러한 밸브가 하강 주량제 밸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필터가 나오는데 이 필터 쪽에는요, 라인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가 있어요. 자, 필터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담배의 필터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유압 엘리베이터에서 오일에 우리 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모래라든가 뭐 갖가지 불순물이 오일에도 섞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걸러내는 것이 뭐냐면 필터죠. 자, 이 라인 필터 이것은 유압 장치에 쇳가루, 모래 이러한 것들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라인 필터인 경우에는 배관 도중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일에 섞여 있는 각종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 라인 필터예요. 이 라인 필터는 배관 도중에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이너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일 중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펌프의 흡입 측에 자, 이렇게 스트레이는 부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필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스트레이너는 펌프의 흡입구 측에 부착을 한다. 스트레이너가 뭡니까? 오일에 섞여 있는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시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스톱 밸브가 나옵니다. 이 스톱 밸브는 시험 문제에는요, 유압 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 시에 사용되는 밸브는 어떤 밸브입니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 있죠. 스톱 밸브. 이 스톱 밸브는 유압 파워 유니트에서 실린더로 통하는 배관 도중에 설치를 해요. 이 밸브를 닫으면 실린더 오일이 파워 유니트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압 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 시에 사용하는 밸브가 뭡니까? 스톱 밸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밸브 쪽에서는요, 안전 밸브, 즉 릴리프 밸브 설정, 보통 사용하는 상용 압력의 125%로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전체 부하에 의해 상승할 때의 압력의 140%가 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압이 펌프부터 돌려서
계속 상승을 한다면 관이 파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45%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밸브 쪽에서 또 역저지 밸브, 즉 체크 밸브, 이것은 오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오일이 올라갈 때에 밸브를 틀어주고 오일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해서 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기억이 되셔야 할 것은 스톱 밸브입니다. 이 스톱 밸브는 유압 장치의 보수, 점검, 수리 시에 사용하는 밸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사일런스가 나와요. 자, 7번의 사일런스. 작동류의 압력 맥동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유압 엘리베이터는 소리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소리를 죽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일런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문제에도 몇 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일런서는 자동차의 머플러와 같죠. 자동차 머플러는 자동차의 소리를 이렇게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가이드 문제에도 자동차의 머플러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일런스, 이것이 답이죠. 자, 우리 유압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사일런스는 유압 엘리베이터의 소리를 흡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일런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유압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펌프는 뭡니까? 스크루 펌프.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펌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유압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펌프는 스크루 펌프. 스크루 하면은 선박, 배, 스크루 이 떠올리시면 돼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오일을 보내는,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압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펌프는 스크루 펌프. 바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맞출 수 있게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안전율이 중요해요. 이 안전율. 자, 유압 엘리베이터에는 직접식 유압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펜토그래프식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압 엘리베이터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간접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로프로 칼을 감싼 그러한 형태가 간접식 엘리베이터죠. 그러면은 이 로프 안전율이 12 이상,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사용하는 로프는 안전율이 12 이상. 자, 그 다음에 체인으로 또 그렇게 칼을 감쌀 수가 있어요. 이 체인은 우리 승강기 엘리베이터 쪽, 자,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권상기, 그래서 칼을 감아 올리고 내리는 그때에도 체인을 쓰게 되면 10 이상이에요. 자, 유압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로프 안전율 12 이상, 체인은 10 이상. 그 다음에 가요성 호수. 이 가요성 호수는 8 이상. 가요성 하면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노골노골한 아주 부드러운 그것을 갖다가 이제 가요성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 안전율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우리 교재 4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승강기 기능사나 기사 쪽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컬레이터, 뭐 주력부대죠, 주력부대. 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45페이지 제1절 그림 개략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맨 아래쪽 보시게 되면 제3절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및 경사도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항상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 속도가 나옵니다. 공칭 속도는 경사도가 30도 이하인 경우 분당 45m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초당으로 한다면은요. 초당으로 한다면 0.75m/s가 되겠죠. 자, 분당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초당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분당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다가 초당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분당 45m 이하 초당으로 한다면 0.75m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되셔야 되고요. 또 2번 보시면 경사도가 나와요. 이 에스컬레이터는 30도를 초과하면 안 돼요. 30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자,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경사도는 30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데 분당 30m 이하로,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죠. 층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는 35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문제들 나와 있습니다. 다. 그래서 반드시 암기가 되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경사도 30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분당 30m 이하로 층 높이가 6m 이하인 경우에는 35도까지 가능하다. 기억이 되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 30도 이하인 경우에는 분당 45m 이하, 초당으로 한다면 0.75m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탄건설님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최대 수용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서 항상 출제가 되는, 근데 많이 어렵죠. 이거 암기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승강 기사 쪽에 이거 가로로 해놓고 이걸 이렇게 여기에 수치를 써놔 이렇게 해도 출제가 돼요. 승강기 실기 있죠. 그 다음에 필기 쪽도 나오고요. 우리 승강의 기능사에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밑에 에스컬레이터 또 정지거리도 이렇게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최대 수용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텝, 이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판, 폭에 따라서 틀려요. 폭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이 디딤판, 그것의 폭에 따라서 틀리다. 자, 팔레트 폭은 뭐냐면 무빙 워크. 무빙 워크 하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저는 사춘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형태지만 에스컬레이터는 스텝이 있고 계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빙 워크는 계단이 없잖아요. 쉽게 설명드린다면 홈플러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계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단이 있는 것은 에스컬레이터이고 계단이 없이 밋밋한 것은 무빙 워크고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무빙 워크. 자, 2019년 4월 20 이후에는 무빙 워크로 이렇게 법 개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수평 보행기 이렇게 이제 돼 있었는데 시험 문제 출제는요 무빙 워크로 나와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의 차이점은 스텝이 있으면 에스컬레이터이고 스텝이 없으면 무빙 워크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은 에스컬레이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인 경우에 디딤판 폭이 다 틀리죠. 이것은 메타입니다. 메타. 그래서 디딤판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다음에 팔레트 폭은 무빙 워크의 폭을 말해요. 자, 그러면 공증 속도 초당 미터예요.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빠를수록 또 폭이 넓을수록 시간당 이렇게 많은 인원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는 데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고 속도가 빠르면 시간당 이렇게 다 틀리죠.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에스컬레이터로 1시간당 이렇게 이것은 이동 인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암기하시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지만은 자주 보심으로 인해서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되니까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이어서 하강시 정지거리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하강할 때에 그때에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속도가 빠르면 정지할 때에 오래 지금 길이가 길어지겠죠.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속도가 빠르면 똑같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속도가 빠르면 이 제동거리는 길겠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정지거리는 길지요.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근간에는. 그래서 최대 수용 능력, 그 다음에 정지거리 자주 보심으로 인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4절 구동장치 1. 구동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용량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컬레이터 모터는 위쪽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쪽에 이제 3상 유도선동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용량 자, 이것에 의해서 계산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P로 해요.
용량. 자, P로 하고 6122타. 이 효율은 이렇게 N자 비슷하게 쓰는데 읽을 때는 2타. 6122타 분의 1분간 수송 인원 곱하기 한 명의 중량. 자, 한 명의 중량 곱하기 층 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모터 용량 문제가 나온다면 1분간 수송 인원, 그 다음에 한 명의 중량, 그 다음에 층 높이 다 값을 줘요. 그 다음에 이 효율도 주고요. 그래서 공식만 암기를 하신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또 이러한 공식이 또 있어요. 6122타분의 G, V, 사인, 세타 곱하기 알파, 이러한 공식이 또 있어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이고요. 여기서 G는 뭐냐면은 적재, 하중.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의 타는, 자, 적재 하중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V는 속도, 정격 속도. 분당 몇 미터 이와 같이.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 사인 세타는 경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평면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만큼 경사져 있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알파. 이 알파는 승객, 승입률. 승객 승입률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에 사람이 얼마만큼 탔느냐 이거죠. 자, 이 문제에 의해서 또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 이 공식, 그 다음에 이 공식 두 가지를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이것도 나왔다, 이것도 나왔다 그래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공식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모터 용량과 관계가 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적재 하중은 관계가 있죠. 속도 관계가 있죠. 효율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경사도 관계가 있죠. 그리고 다른 여기에 없는 것을 하나 삽입을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공식이다. 이어서 3번 동그라미 3번 보시게 되면 승강구 상하부에는 정지 스위치가 잘 보이게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빨갛게 적색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키고 싶다 했을 때는
그 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에스컬레이터는 정지합니다. 에스컬레이터 정지 스위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에스컬레이터 상하부에 설치를 한다. 근데 걔네들을 잠가 놓으면 안 돼요. 관련 문제도 보면 에스컬레이터 정지 스위치는 잠가 놔야 된다.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방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름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주 구동장치와 핸들레일 구동장치는 서로 연동되어 같은 속도로 이동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핸들레일이라면 에스컬레이터, 무비머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핸들레일, 우리나라 말로 이동, 손잡이, 옆에 에스컬레이터 타면 잡는 그것이 뭐냐면 핸들레일. 이 스텝과 핸들레일은 같은 속도로 이동해야 된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핸들레일과 스텝, 디딤판이요.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거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번 보시게 되면 핸들레일 나오죠. 디딤판과 핸들레일 속도 차는 0에서 2% 이하여야 한다.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관련 있는 문제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딤판과 핸들레일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데 0에서 2% 이하, 그러니까 핸들레일과 이 스텝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강 운전 중 약 450N으로 잡아당겨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 450N. 요거 또 기억이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요. 이 에스컬레이터의 각종 체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러스라든가, 트러스 하게 되면 이 틀을 말해요. 형광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에스컬레이터 틀. 또 체인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쪽에 있어서 각종 이러한 것들의 안전율은 똑같아요. 5 이상. 에스컬레이터 안전율 5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핸들레일, 디딤판 핸들레일 속도 차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강 운전 중 약 450N으로 잡아당겨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모터 용량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청기 스위치. 이것은 에스컬레이터 위쪽 아래쪽에 설치하는데 적색으로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잠가 놓으면 안 된다. 관련 문제 잠가 놓았다. 틀린 것 어느 것입니까? 청기 스위치 열지 못하게 폐쇄형으로 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자, 이어서 제 5절 쪽으로 가겠습니다. 안전장치 보시겠습니다. 1. 이쪽은 용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전장치. 그러니까 이쪽은 암기로 쓸 것까지는 없고요. 이해만 해 주시면 됩니다. 1. 구동체인 안전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동체인. 모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로켓하고. 자, 전동기가 있어요. 체인으로 이제 여기 걸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스프로켓 하게 되면 자전거 체인 걸치는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스프로켓.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인으로 거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요. 그러면 전동이 돌아가면 스프로켓 돌겠죠? 이것은 그냥 회전만 하는 그러한 이렇게 벌럭벌럭 튀어나온 이러한 기구니까요. 그 다음에 스프로켓 또 여기에다가 또 걸쳐가지고서 또 여기에 스프로켓을 또 이러한 형태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고. 그래서 전동이 돌면 스프로켓 도우니까 또 여기에 걸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체인 스텝 매달면 자, 얘와 얘는 카드에서도 되겠죠. 발판 움직이겠죠. 스프로켓. 그래서 구동 체인 하게 되면 이걸 말해요. 이거요. 그래서 전동기에 걸친 요거 체인, 구동 체인 안전장치. 구동 체인이 절단되었을 때 계단을 정지시킨다. 2번 핸드레일 안전장치. 핸드레일 손잡이죠. 이동 손잡이가 늘어나는 것을 검출하여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3번 핸드레일 인입구 안전장치. 핸드레일 인입구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정지시키는 장치다. 4. 계단체인 안전장치. 계단체인이 절단 또는 늘어날 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다. 5번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스커트 가드와 계단체인 사이에 발이나 이물질이 끼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스텝 옆벽. 그것이 뭐냐면 스커트 가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 개전기. 모터에 전기 용량 20% 이상의 과전류가 흐를 때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7번 역결상 보호장치. 동력 또는 조명 전원의 역상이나 결상이 발생할 경우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자, 상이요. 3상하게 되면 L1, L2, L3. 자, 이렇게. 이 L1과 L2와 L3요. 이렇게 120도 위상차가 있어요. 위상차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이 진항을 할 때에 얘는 앞서서 120도 뒤져서 L2는 또 L2보다 L3는 120도 뒤져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런데 역상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역상. 그 다음에 결상하게 되면 이렇게 삼상이 들어와서 전동기에는 운전이 돼야 되는데 한 상에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빠지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기가 안 흐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결상. 그 다음에 8. 콤 이물질 검출 장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콤하면 빛. 이 콤,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시면 맨 아래쪽이나 맨 위쪽 보시게 되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빛처럼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래서 스텝이 맨 아래쪽, 그 다음에 맨 위쪽 보시게 되면 스텝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죠. 스텝이 접혀지면서 들어가죠. 이 부분이 뭡니까? 빛. 머리 빗는 빛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빛. 영어로는 콤 이물질 검출 장치. 계단과 콤 사이에
이물질이 끼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 브레이크.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관속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쪽은 시험 출제라기보다는 이런 용어들 나오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떤 그 용어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서 안전장치 쪽에서는요, 기억이 되셔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디플렉터. 디플렉터. 용어가 특이하죠? 자, 이 디플렉터 하게 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요, 계단 스텝 옆쪽에 보게 되면 칫솔처럼 여러한 솔이 나와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이 이렇게 스텝이라면 이렇게 솔이 치앗 우리가 이제 칫솔 할 때 그러한 솔이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디플렉터입니다. 이것도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왜 디플렉터 설치합니까? 이 디플렉터가 없다 보니까 스텝에 이물질이 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플렉터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죠. 또 쉬운 말로 양말 같은 것도 여기 끼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디플렉터를 이제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플렉터의 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50mm 이상, 그 다음에 150mm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격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과 스쿼드 가드, 스텝 옆 벽면이 스쿼드 가드라고 했습니다. 틈새 있겠죠. 스텝과 스쿼드 가드 틈새 있겠죠. 그 틈새는 4mm 이하. 관련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4-5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을 합해서 그 틈새는 7mm 이하. 양쪽 합해서 그 틈새는 7mm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텝과 스쿼드 가드 사이 4mm 이하일 것, 양쪽 합해서 그 틈새는 7mm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기억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스텝 쪽이요. 이 스텝 쪽 또 이 규격, 이것도 기억이 되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스텝 하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디딤판이라고 그랬죠. 디딤판. 뭐 대각 그리면은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 폭, 이것은 580mm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걸 갖다 깊이, 이런 말을 해요. 깊이. 어쨌든 요 깊이는 380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높이요. 이 높이 이것은 240mm, 240mm. 자,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 길이, 그다음에 깊이, 그다음에 높이, 자, 이러한 것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에스컬레이터 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또 하나 있느냐면 데마케이션, 이러한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계단의 좌우와 그다음에 전방 끝에 황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또는 플라스틱으로 끼워놓은 테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컬레이터 타게 되면 이 데마케이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용어 한번 또 데마케이션 하면 그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